우리는 영화 주라기 공원이나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 공룡들이 고대의 울창한 숲이나 푸르른 대초원에 살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기를 즐기는 이 생물들이 추운 지역에서도 살았을 거라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은 최근에 공룡들이 실제로 남극 대륙에도 살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남단 지역에 서식했던 우리의 거대 도마뱀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괴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몽 같은 괴물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친숙한 따뜻한 지역에 살았던 공룡들에 대해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미 충분히 괴물이라고 불릴 만하죠. 포식자였던 스피노사우루스는 현 북아메리카였던 지역에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스피노사우루스는 육식성 포식자들 중 몸집이 가장 컸으며 길이는 60피트, 즉 18m까지 자랐고 무게는 15,000파운드 이상 나갔습니다. 대략 7톤 정도였죠. 이 진짜 고질라 같은 괴물은 등에 거대한 가시들이 달려 있었고 이는 그들의 척추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조직 사이사이를 연결되어 마치 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발톱과 무시무시하게 커다란 이빨을 가진 스피노사우루스는 영화 주라기 공원 3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리치기도 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실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민첩하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머리와 꼬리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었고 강한 턱을 무기로 그 누구보다 포악한 포식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몸집이 더 큰 스피노사우루스와 싸웠어도 대부분 이겼을 것입니다. 무게가 10배 정도 더 나갔던 티타노사우루스에게 이 사나운 포식자들은 비유하자면 인간에게 중형견 정도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발을 물어뜯을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상대가 되지는 못하죠. 반면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들은 그다지 무서운 포식자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외네요. 사실 이 거대한 초식 공룡들은 나무에서 잎을 뜯어먹거나 숲을 한가로이 거니는 평화로운 초식 공룡이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이 거대한 공룡들이 대거 묻힌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티타노사우루스의 한 종류인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고 불리는 공룡의 표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거인들은 키가 5층 건물 정도의 높이이고 무게는 약 70에서 75톤가량 나갔습니다. 14만에서 15만 파운드 정도인 셈이죠. 그러나 이들이 가장 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크기가 컸던 공룡은 파타코 타이탄이라고 불렸던 역시 티타노사우루스 종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룡 6마리에 총 130개의 뼈로 이루어진 거의 전체의 골격 표본이 최근에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장 큰 공룡의 무게는 놀라지 마세요. 약 17만 파운드 정도였습니다. 85톤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는 150피트나 됐습니다. 40m 정도네요. 보잉 737 항공기의 길이입니다. 이 거대한 괴수가 먹이를 찾아서 나무 사이를 옮겨 다닐 때마다 너무도 강력한 이 공룡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매번 지구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티타노사우루스가 살던 지역에 먹이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들이 아주 천천히 이동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그러나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엄청난 거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호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최근 남아메리카에 서식했던 거대 공룡의 친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초식 사바노사우루스의 화석 유적이 호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학자인 데이비드 엘리엇은 퀸슬랜드 지역에서 이 공룡의 화석 표본 중 하나를 발견한 후 디아만티나사우루스 마틸다라고 불리는 다른 종의 뼈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이 두 종의 공룡들은 남미에 서식했던 친척벌 공룡과는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갖고 있었죠. 이들은 작은 머리와 거대한 몸 그리고 엄청나게 긴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호주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서 말이죠.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 연구학자들은 공룡의 시대에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그리고 호주와 다른 대륙들이 모두 곤도와나라고 이름 붙인 하나의 초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분리되어 버린 각 대륙에서 우리는 동일한 종의 식물 및 동물 화석을 발견할 수 있죠. 게다가 호주 대륙과 남극 대륙 해안의 모든 굴곡과 곡선이 마치 퍼즐 조각이나 둘로 나뉜 빵 조각처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판의 운동으로 인해 대륙들이 조각조각 나뉘기 전에는 공룡들이 세계의 대륙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룡들은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남아메리카를 지나갔었고 최남단 지역에는 고대 파충류의 잔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거대한 종들 중 가장 큰 공룡들은 아마도 지금 광활한 남극 대륙 어딘가 거대 극지방 얼음판 아래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무시무시한 혹한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기심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흥미로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1986년 남극의 제임스 로스 섬에서 몇 명의 열정적인 고생물학자들이 앙킬로사우루스의 일종인 안탁토펠타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와 맞먹는 크기의 거대 몸집을 가진 이 짐승은 만능 갑옷 같은 피부로 몸을 보호했습니다. 이것들은 울퉁불퉁한 돌줄부가 튀어나와 있던 뼈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의 꼬리는 무기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형 메스처럼 말입니다. 충격을 가하면 언제라도 다른 공룡들의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죠. 이 섬에서는 트리니사우라라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선사시대 파충류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생물은 도마뱀과 거대 오리 너구리를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죠. 이것은 트리니사우라가 조류과 공룡에 속하기 때문인데 우연히 자연적으로 오리 같은 부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조류과 공룡들의 모습과 크기는 정말로 아주 다양합니다. 작은 새 모양의 도마뱀부터 초거대형도 있죠. 심지어 티라노보다 더 무게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의 조류과 공룡들은 크기가 별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5피트 정도밖에 안 됐죠. 미터로 따지면 대략 1.5미터 정도겠군요. 만약 트리니사우라가 오늘날까지 존재했다면 인류는 이들을 애완동물처럼 키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오리너구리 공룡은 7,200만 년 전에 멸종해버렸네요. 또 다른 남극의 괴물은 1991년 버드모어 빙하 근처의 커크패트릭산 비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학자들은 이것의 표본을 얻기 위해 말 그대로 얼음을 쪼아서 잘라내었는데 정말 힘든 작업이었죠. 이 공룡은 약 1억 9천만 년 전에 이 지역 주변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새로운 종은 코코사우루스라고 불릴 수도 있었지만 크라이올로포사우루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23피트, 즉 7m밖에 안 되는 닭처럼 생긴 이 파충류는 아마도 아침마다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머리 꼭대기에 빗 모양의 형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학자들이 크라이올로포사우루스는 피부를 덮은 깃털 가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죽은 당시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남극 대륙은 현재보다 훨씬 기온이 높았지만 겨울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은 아직 크라이올로포사우루스가 깃털을 갖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표본들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학자들은 같은 산 근처에서 길이가 약 33피트, 즉 10m 정도이고 무게는 1만 파운드 정도, 약 11톤이나 되는 진짜 거대종의 공룡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대형 공룡은 글라키알리사우루스 하메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공룡은 크라이올로포사우루스보다 훨씬 뒤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약 1억 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부드러운 잎을 좋아했던 이 공룡은
현대의 기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목이 길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공룡들의 외형은 지금껏 발견된 몇 개의 뼈로만 복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외형적 특성들을 알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고생물학자들은 제임스 로스 섬과 베가섬에서 진정한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1톤이 넘는 공룡 화석과 잔해들이죠. 잭 해머, 특수톱, 그리고 끈을 이용해서 고대 화석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얼음덩어리에서 분리해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문가들이 현재 이 화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 쥐락의 세계에서 묘사되었던 거대 수룡 플래시오사우루스와 모사사우루스의 잔해가 발견되었다는 건 꽤 유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진의 뒤쪽을 살펴보면 모사사우루스가 소형 잠수함을 삼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50피트, 즉 15m 정도였던 이 초대형 공룡의 크기라면 거대한 턱으로 실제로 잠수함을 한 입에 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얼음덩어리 속에 있던 이 공룡들 화석에서 놀라운 점들을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생물학 교수인 제이드 케이스는 이 선사시대 공룡들이 남극 대륙에서 오랫동안 서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한 온열의 포식자들이 이들을 다른 지역에서 몰아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파충류들은 이 대륙에서 아주 편안한 휴식을 보냈을 것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중기에 남극 대륙 주변의 남쪽 해안가의 기온은 86도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섭씨 30도 정도의 기온이죠. 은행나무, 소나무, 양치류, 이끼류 등 식물들의 화석과 그 시대의 유대류 동물, 그리고 열기를 즐기는 동물들의 잔해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충분한 먹이를 즐길 수 있었다는 뜻이군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의 이런 기후 변화는 선사시대의 지구온난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십 번의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천연 오븐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방출시켜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학자들은 이것을 초기 온실 효과라고 불리는 백악기 최대 온도라고 명명하는데 이것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면 어떤 선사시대 거대 괴물들이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처럼 하늘의 구름에도 닿을 법한 거대 괴물의 뼈를 보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슈퍼 울트라 공룡을 만난다면 타이타노사우루스는 그냥 티끌 같은 도마뱀일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우리가 언젠가는 얼음 아래 잠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생명체들을 보는 날이 올 것 같네요.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이나 된 동물 화석들로 놀라운 발견들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비디오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을 해주세요. 당신의 친구 리드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뭐든 함께하면 더 즐거운 법이니까요.